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되면서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신속한 부동산 공급에는 뜻이 같았지만 정원호 후보는 행정 문제 단축을,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폭행 사건과 감사의 정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승부를 가를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철저하게 네거티브를 배제하고 후보의 능력과 자질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성동구청장이었던 저희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행정력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보수적인 동네인 심지어 강남, 서초, 송파 또 성동구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예.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후보 자체의 능력만으로 저희는 지지를 받는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성동구청장 때 보여줬던 그 행정의 달인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능력 그걸로 승부를 하려고 하고요. 네.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측 네거티브로 계속 후보를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시민들께서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네거티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로 마치 여성과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칸쿤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 폭행 논란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 폭행 관련된 논란은 31년 전 일이고 후보가 여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적 처분을 받은 것이고 물론 그 행동이 잘했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31년 전이긴 하지만 후보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죠. 이제 후보가 되시고 한다면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일단은 캠프 차원이든 당 차원에서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점이 승부를 좀 가를 변수가 된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방금 앞서 말씀하신 이 정원호 후보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네거티브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폭행 주폭이죠. 예, 음주, 폭행, 약간 이제 주폭 사건인데 이 경찰관을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의 이 변명이 지금 이제 이 진위 여부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5.18 관련해서 토론을 하다가 어떤 시비가 붙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먼저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사실 지금 이 피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그 녹음 파일을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를 했는데 그 피해자는 그런 5.18 관련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사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이제 서울 국민들이 간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정말 어떤 그런 시시비비도 사실은 논란이 될 텐데 이것은 경찰관을 폭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30년 전이라고 해서 지금 솔직히 이 5.18로 토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그 종업원에게 어떤 그런 성매매의 어떤 의혹적인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부분이 짚어지고 또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과연 이러한 이제 윤리적인 결격 사유가 상당해 보이는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정원호 후보가 최근에 이 친여 성향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 어떤 유명 유튜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 서울 선거에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나 말씀해달라라고 했는데 이 후보가 어떤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방송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후보가 준비된 후보인지 정책적으로 준비가 된 후보인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로 성매매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분이 뭐 그 카페 주인에게 오늘 뭐 외박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그런 식의 논란이면 저희는 명태균 씨의 모든 말을 믿어도 되는 거네요.
명태균 씨가 국회에서 이런저런 오세훈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과 논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속기록 말에 무조건 다 맞는 것이냐? 그게 판결문보다 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31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정치적인 의견 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히 5.18인 6.27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정치적인 의견 차이라 하면 이런 부분이 5.18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매몰돼서 예. 매우 자극적인 단어로 저희 후보를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차원에서도 아주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감사의 정원 등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일단은 네거티브는 자제하고는 있지만 이런 식의 네거티브 공방 또 아주 왜곡적이고 아주 악질적인 네거티브가 지속된다면 저희 당 차원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이를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후보가 지금 과연 끝까지 뛸 수 있느냐라고 보여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성평등 가족위를 오늘 소집해서 관련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진실 여부는 계속 파헤치다 보면 진실은 드러날 텐데 중요한 것은 또 이 후보자가 5.18을 자꾸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관을 폭행을 한 것이 5.18 관련해서 토론을 하다가 때렸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정원호 후보의 그 이른바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세훈 후보의 감사의 정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시정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감사의 정원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어 보이고요. 그것이 근데 어떤 지금 정원호 후보처럼 어떤 도덕적인 결함의 문제는 아니고 이 정책의 결과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개인의 호불호 차이겠지만 전 너무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양갈비 모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저는 흉물스럽고 또 굉장히 세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세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뭐 200억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건축 비용만 200억인 것이고요. 그 외에 재반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따지면 700억 원가량이 소요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더 뭐 전문가들께서 잘 할 영역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광화문 광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 같은 곳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어떻게 보면은 현직에 있었던 대통령을 피 한 방울 없이 어떤 피해도 없이 이제 끌어내렸던 그 상징 같은 곳이 바로 광장입니다. 광장은 넓게 열려 있는 공개된 장소여야 돼요.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조형물이라고 몇 개가 쫙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모양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광장이라는 곳은 권력의 치적, 다 자랑하고 과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도 불구하고 저렇게 답답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지금 저렇게 이미 설치한 걸 또 만약에 제거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것 또한 비용이 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사업이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뭐 무작정 밀어붙이게 하는 게 오세훈식 행정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저희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뭐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서울 시민에게 굉장히 낮은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시민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뭐 결국 평가는 저희 시민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정원호 후보가 행정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또 검증이 되었다는 점을 많이 알려드리면서 시민들께 평가를 잘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따라 붙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간에서는 곧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을 만큼 그만큼 지금 사실은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시장의 그간의 치적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공과
표와 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상호 간에 더 나은 정책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후보에 나올 수 있느냐, 자질이 과연 있느냐는 반드시 이 투표 전에 국민들께서 예리하게 검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관심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평택 을에서는 5명의 후보가 모두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단일화 신경전 속에 오늘 민주당은 조국 대표는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1차 기한은 넘긴 셈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17일까지 단일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저희 당 입장,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단일화는 없다가 오늘까지 입장입니다. 예. 오늘 저희 조승래 사무총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당, 저희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공천한 후보입니다. 예. 김용남 후보는 저희 당에서 공천한 후보고, 당연히 당은 우리가 배출한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리를 전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조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장 피기 어려운 곳이 단일화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꽃화요. 예, 꽃화라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뭐 재미삼아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당의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영입을 한 영입 인사입니다. 네, 영입 인사이고, 또 저희 당 민주당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체제 하에서 공천을 했고, 또 후원회장도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명백히 저희 당의 자랑스러운 후보고요. 예. 내일 아마 또 개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마 전원 참석해서 우리 김용남 후보에게 힘을 굉장히 몰아주고 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2차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사전투표 전날까지. 인쇄 전까지도. 인쇄 전까지죠. 네. 그때까지 단일화는 그래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단일화를 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 보면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용남 후보가 유이동,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랑 비등비등하거나 단일화를 안 하면 지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예.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 저희 김용남 후보가 지금 평택에 공천된 지 이제 막 2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달리는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위를 한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우리 민주당 후보인데 단일화를 할 어떤 명분이 있나라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명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뭐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평택을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이런 진보 진영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 전체 구도를 보면은 총 5파전이죠. 지금 김용남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 29% 정도 지지율 나오고 있고요. 조국 후보가 24%, 유이동 후보가 2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보당 후보, 그리고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의 어떤 설전이라든지 상호 간에 오가는 말을 보면 단일화가 절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뭐 용모닝이라는 그런 눈만 뜨면은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가 거친 설전을 이어가서 이제 용모닝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단일화라는 건 사실 변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 세상에 뭐 절대 단일화 없다 했다가도 네.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어떤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선을 조금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 유이동 후보가 어쨌든 그 평택에서 예전에 3선도 하셨고 예.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뭐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에 황교안 후보와 어떤 이제 뭐 여러 간의 뭐 소통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간다면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범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산 북구 갑에서는 또 보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게 양보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모 방송국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출연을 해서 예. 사실은 개인의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지도부 전체의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 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김종혁 전 최고 우리가 흔히 친한계 분이시죠. 이분이 단일화는 없다라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한동훈 후보의 뜻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어쨌건 간에 지금 사실상 저희도 단일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표만 계산하는 것이 과연 당원과 당의 어떤 승리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께서 네. 오늘 또 페이스북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표 계산으로 의식해서 이렇게 하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것이 과연 지선 승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즉생의 각오로 각자 후보가 끝까지 북구 갑의 주민들의 뜻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겸손하게 뛰어야 될 때고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야 될 때이다. 전쟁 중에 단일화를 논하는 것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일화를 할 경우에 한 후보의 복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이었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구 갑의 판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는 이 지역 자체가 또 전재수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이 전재수 의원이 그동안에 여기서 뭐 떨어지고 붙고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지역 기반을 잘 다져놓은 곳입니다. 뭐 어떤 영상에서는 보면은 전재수 후보가 지나가면 모든 시민들이 거의 다 알아보고 뭐 동생아 형님아 뭐 하는 뭐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만큼 전재수 후보의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AI 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바로 AI인데 그 약간은 낙후되어 있었던 부산과 이 북구의 이 AI 산업을 뿌리 내리게 해서 북구와 또 부산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을 역할을 우리 후보가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후보의 장점 그리고 이 정치권에 찌들지 않은 굉장히 신선한 후보잖아요. 그리고 기업가 출신의 또 그런 AI 전문가, 전 그런 점을 부각하게 된다면 저희 우리 부산의 북구 시민들께서 지지를 당연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여러 가지 수치에 의해서 보면은 저희 하정우 후보가 계속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아직 지역에 내려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수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도 부산 시민께 더 다가가고 우리 시민들이 하정우 후보의 장점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후보 자체도 노력하고 저희 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자면 하정우 후보가 지금 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대치가 매우 높았는데요. 그 오빠 논란도 있었지만 어저께인가요? 그 발언하다가 보면 부산 북구의 어떤 주민의 GDP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보좌진들이 준 것을 보고 읽었다고 하지만 그 1억 3천만 원이라는 어떤 그런 거액으로 잘못 발언을 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준 것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액수인데 그것을 그대로 리딩을 했다라는 부분도 과연 이 얼마나 준비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지금 그 평가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어떤 반박하실까요? 일단은 숫자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거는 맞고요.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착오에 의해서 실수를 한 건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증권업계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숫자 나오면 저도 이렇게 순간 까먹을 거나 잘못 이야기할 때도 또 있어요. 근데 또 이 GRDP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1인당 1,2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제 1억 2천을 발행한 건데 예. 그 써 있는 게 아마 그 숫자가 공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실수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점이 실수가 그렇다고 저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실수마저 이제 없애야겠죠. 그래서 이제 하정우 후보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하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북구 시민들께 그 완성된 실력을 보여드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가 다가올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도 자연스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제주에서 선대위를 열고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첫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당 지도부의 행보와 지선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들어볼게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요청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 지도부와 당대표가 가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반응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또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대통령께서 워낙 또 잘해주고 있던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파란 옷만 지나가면 굉장히 많은 분께서 박수를 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뒷받침해서 저희 대통령 지지율을 거의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서로 여기저기 오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는 지원 요청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가 또 울릉도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울릉도에 계신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시민께 다가가는 자세로 저희 당은 임할 것이고 그 후보들도 굉장히 그 부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저희 선거 끝날 때까지 머리 들지 않고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의 김부겸 후보도 웬만하면 정청래 대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그건 아마 지도부에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전북에 김관영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호남에서는 사실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지금 굉장히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김관영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복당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들어가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선거에 이겨서 민주당이 정청래가 없는 정상화되는 당이 되면 그때 들어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정청래 대표도 지금 공천에 폭망했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의 이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공소취소, 즉 국민을 무시하는 이 공소취소를 저지하는 선대위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의 사법 내란에 가깝다라는 표현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소취소는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법 파괴입니다. 이런 것을 국민 주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태를 저지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량 미달되는 후보를 이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그러한 지선으로 저희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짧게 반박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희는 많은 인재분들이 후보가 되셨습니다. 함량 미달은 사실 후보 못 구해가지고 계속 기한 연장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결국은 후보가 없으니까 계속 있던 분 계속 쓰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1기, 2기 공관위원장이시죠?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원래는 현역들 다 물갈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갈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 현역들이 공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함량 미달이란 말은 어떤 국민도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남대문, 울산, 성남 등을 방문하면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문 지역에는 과거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이 출마한 곳도 포함돼서 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법적 조치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과거 예전에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령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민주당에서 이것은 뭐 탄핵이다 이 정도 발언까지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이 지금 지역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지역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는 국민 누가 봐도 선거 개입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선까지 나서서 개입을 하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나라에 좀 더 국정에 몰입을 하시고 예. 국정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지선에 개입하면 후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민주당 입장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하던 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하자마자 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만나와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격의 없이 시민들을 만나왔고요. 뭐 식당에 갑자기 가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시장 가는 거는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일상입니다. 그 일상 갖고 지방선거라고 공격하면 저희 또 할 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2024년, 그러니까 총선 전이죠.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24차례 동안 여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예산 약속도 하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차이는 무엇이냐?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역 뭐 여기 만나면서 시민들 만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선거 운동이라고. 근데 확실하게 대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4차례나 지역 다녔는데 총선에서 졌죠.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가도 시민들이 안 좋아했던 것.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